오늘은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말했던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힘이 세고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노자가 바라본 강한 사람은 그런 외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어요. 노자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겸손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을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노자의 사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짜 강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각 특징마다 우리의 삶과 가까운 예시들을 3가지씩 들어서 이해를 돕고, 마지막엔 그 특징을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도 함께 나눠볼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마음 한편이 조용히 단단해지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째,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말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시대지만, 진짜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엔 조용히 있어요. 회의 자리에서도 온갖 의견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내 뒷담화를 했다는 소문을 들어도 굳이 반박하지 않고 그냥 웃고 넘기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용히 있으면 얕보일까봐 걱정하지만, 내면이 강한 사람은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또 친구들이 괜히 허세 섞인 자랑을 늘어놓을 때 나도 맞장구 치며 경쟁하듯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이 없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오히려 더 많은 비밀과 고민을 털어놓게 되죠. 말을 아낀다는 건 침묵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내 말에 책임을 지고 싶다는 자세일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을 담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 순간인지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둘째,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엔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아요. 일이 틀어지거나 누군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억지로 붙잡고 바꾸려 하면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죠. 노자는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돌에 부딪히면 돌아가고 높은 산은 에둘러 가면서도 결국엔 바다에 도달하는 그런 존재 말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내가 준비한 프로젝트가 갑자기 엎어졌을 때 화를 내며 상황을 컨트롤하려는 사람보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사람이 훨씬 현명하고 강하죠. 또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성향을 인정하고 나를 조율해가며 함께하는 사람은 훨씬 유연하고 오래 가요.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에 짜증을 내기보다 이 타이밍에 일이 틀어진 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매 순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일까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바꿀 수 없다면 그걸 억지로 끌어안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이 보여주는 여유고 용기예요. 셋째,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잘난 걸 아는 동시에 그 잘남이 절대 모든 게 아니란 걸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성과를 잘 냈다고 해도 동료들 덕분이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멋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대회에서 상을 탔다고 자랑하기보단 운도 따랐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자기 잘난 맛에 도취돼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안의 불안을 숨기려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를 과장하기보다 내가 받은 도움을 먼저 떠올려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 혼자 해낸 게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감사한 사람들이 줄줄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 생각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고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가 몸에 배게 되는 거죠. 넷째, 유연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계획에서 벗어나도 금방 짜증내고 포기해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 이럴 수도 있지 하고 상황을 다시 설계하죠. 예를 들어 여행 중에 갑자기 비가 내려도 오늘은 실내에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내면 되겠다 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직장에서 맡은 일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이건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겠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실패나 손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지라고 묻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유연하게 사고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바람에도 휘청이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돼요. 다섯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을 바로 밖으로 터뜨리는 건 쉽고도 위험한 일이죠. 진짜 강한 사람은 화가 날 때일수록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즉시 맞받아치기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을까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가족 간의 다툼 중에도 감정이 격해지기 전 잠깐 조용히 방을 나와 마음을 진정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고 나면 상황은 훨씬 부드럽게 풀리죠. 길을 가다 억울한 상황에 휘말렸을 때도 소리 지르기보단 경찰이나 관리자에게 차분히 설명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결국 더 지혜롭고 멋있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지금 이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 짧은 멈춤이 결국 우리를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여섯째, 외로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일 때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아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날에도 괜히 외롭다고 아무 모임에나 끼어들기보다는 혼자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죠. 또 주말에 약속이 없어도 조용한 카페에서 책 한 권을 읽으며 만족해하는 사람은 내면이 꽤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애 중이거나 이별 후에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는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이 곧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 시간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로 채워보는 거예요. 혼자 밥 먹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여행 가기. 이 모든 게 외로움을 이겨내는 강한 사람의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일곱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데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나는 이건 못해, 혹은 이건 지금 내 능력을 벗어나라고 말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맡고 있다가 결국 탈진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리 이건 누군가와 나눠야겠다라고 판단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죠. 또 공부나 운동처럼 도전적인 일을 하다가 일정한 수준에서 멈추더라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지금의 나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다독일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실패했을 때에도 나는 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이 나랑 맞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너무 무리하지는 않았나?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솔직하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출발점이에요. 여덟째,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남이 잘 되면 기쁘기보단 왠지 모르게 질투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면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보고도 기분이 나빠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친구가 승진했을 때와 너 진짜 열심히 한 거 알아? 축하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SNS 누가 멋진 여행을 다녀왔다는 걸 봤을 때 부럽다보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살아봐야지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에너지가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인정받았을 때 왜 난 아니지가 아니라 이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마음이에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축하해라는 말을 진심으로 건네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나도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돼요. 아홉째,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노자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자기 성격이나 습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일이 자꾸 꼬일 때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혹시 내 말투가 불편했나 라고 돌아보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심지어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도 왜 난 요즘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유를 찾아보는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 자신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꼈을까? 그 감정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렇게 나와 대화를 이어가는 연습이 쌓이면 삶 전체가 더 단단해지고 깊어져요. 열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한 번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길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도 티 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연인처럼 가까운 사람에게도 매일 고마워 혹은 사랑해라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주변 사람에게 진심이 담긴 말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게 문자 한 줄이든 간단한 인사든 마음에서 나온 표현이면 그 자체로 사랑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노자가 말한 진짜 강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을 함께 나눠봤어요.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내면의 단단함은 점점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말을 아끼고 흐름을 받아들이며 겸손하고 유연하며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한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조금씩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삶을 더 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